나는 올해 50대 후반인 가정주부입니다. 40년을 강남 한 동네에서 살았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동네에선 얼굴만 봐도 이름을 아는 사람들이 있고 식료품 가게만 가도 사모님, 요즘 잘 지내세요? 하는 인사말이 익숙합니다. 하지만 그 사모님이란 호칭 속에는 늘 암묵적인 기대가 있었습니다. 강남 아파트에 살고 있다는 사실은 언제나 나를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갑옷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갑옷을 유지하기 위해 나는 늘 힘을 빼지 못했습니다. 집 앞 카페에서 커피 한 잔을 마실 때도, 아이 학부모 모임에 나갈 때도, 동네 백화점에서 장을 볼 때도 저는 저보다 10년은 젊어 보이고 10배는 여유로워 보이는 사람들 사이에서 초라해 보이지 않기 위해 애써야 했습니다. 옷장은 계절마다 새로 채워 넣어야 했습니다. 백화점 VIP 라운지에서 우연히 만나게 될지 모르는 이웃들을 위해 트렌드가 진한 아우터는 미련 없이 빼냈고 유행하는 색감의 가방과 신발을 맞췄습니다. 내게 필요해서라기보다는 저 사람 여전히 잘 나가네라는 말 없는 확인을 위해서였습니다. 학부모 모임이 있는 날이면 더더욱 신경을 곤두세웠습니다. 카페에서 자연스럽게 나누는 대화 속엔 은근한 경쟁이 숨어 있고 브랜드가 은은히 드러나는 시계나 가방 하나로 평가가 나뉘곤 했습니다. 누군가는 아이 교육비만 1년에 얼마를 쓴다고 대놓고 이야기했고 또 다른 누군가는 이번 여름 가족 여행지로 몰디브를 고민한다며 소소하게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나는 그 대화 속에서 조용히 미소를 유지했지만 마음속에서는 계산기를 계속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집 안 꾸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강남이라는 동네는 집도 자기속에서 같은 곳이라 누군가 놀러 온다고 하면 일주일 전부터 긴장했습니다. 소파 쿠션의 색조합부터 조명, 테이블 위 꽃병 하나까지 절묘하게 맞춰야 했습니다. 남들이 하는 만큼만 해도 된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비교되는 건 늘 저였습니다. 백화점 문화센터 수업도 빠질 수 없었습니다. 가끔은 정말 배우고 싶어서였지만 대부분은 소속감 때문이었습니다. 저 사람은 요즘 그림을 배우더라. 새로운 피트니스 등록했대. 같은 말들이 도는 곳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나도 하고 있다는 증명이 필요했습니다. 덕분에 계좌 잔액은 점점 얇아졌습니다. 그런데도 동네 엄마들의 또렷한 눈빛과 귓속말 같은 분위기 앞에서 나는 어느새 내 삶의 속도를 내 것이 아니라 강남의 속도에 맞추고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저를 평가하는 것이 두려워서 저도 모르게 그들의 기준을 따라가는 삶이 너무 당연해져 버린 듯 했습니다. 어느새 남들이 만들어 놓은 틀 안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퇴직하고 나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외벌이인 남편의 수입이 끊기고 퇴직금으로 아파트 담보대출을 갚고 나니 손에 남는 건 거의 없었습니다. 국민연금 200만 원으로는 생활이 빠듯했고 마침내 신용대출 5천만 원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생활비를 위해 남편은 경비원으로 일하러 나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평소처럼 동네 사람들과 어울려 다니며
옷에 신경 쓰고 점심 모임도 나갔고 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제 마음은 매일같이 비어만 갔습니다. 겉으로는 강남주부의 체면을 지키며 웃고 있었지만 속에서는 금이 간 도자기처럼 조용히 부서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저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자랑인 딸과 10살 아래 터울의 아들이 있습니다. 저는 첫 딸을 품었을 때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나는 이 아이만큼은 남들보다 더 잘 키울 거야. 딸은 어린 시절부터 영특했고 제가 밀어붙이는 만큼 따라와 주었습니다. 딸이 피곤하든 말든 학원을 옮겨 다니게 했고 피아노, 영어, 미술, 논술 등 주변 엄마들이 한다는 것은 다 시켰습니다. 제가 옆에서 감독하고 지도하며 동행해온 세월이 쌓여 어느 순간 딸은 제 인생의 대역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이루지 못한 능력, 제가 겪지 못한 세상, 제가 가보지 못한 길, 그 모든 것을 딸이 대신 해주기를 바랬습니다. 남들은 말하곤 했습니다. 첫째라 더 신경 쓰는 거죠. 아들은 뭐 푹 놔두어도 잘 커요. 그 말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은 놔두어도 잘 크는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제가 딸에게 모든 정성과 시간을 쏟느라 아들은 자연스럽게 뒷전으로 밀렸을 뿐이었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딸 입시 준비로 하루 12시간씩 학원과 독서실을 오가던 시절 초등학생이던 아들은 학교 끝나면 혼자 집에서 컵라면을 먹고 있었습니다. 남편도 퇴근이 늦었기에 자연스럽게 아들은 방 한쪽에서 조용히 자리를 지키는 그림자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저는 늘 엄마가 지금은 누나 때문에 바쁜데 조금만 기다려. 너 중학교 올라가면 신경 쓸게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조금만은 몇 년이 되었고 결국 영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서운함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상처가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 아이는 제가 딸을 키우느라 낸 그림자 속에서 자랐고 그늘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딸은 공부를 열심히 했지만 입시는 마치 운명처럼 그녀 편이 아니었습니다. 사수를 했고 그 기간 동안 저의 뒷바라지는 더 강해졌습니다. 저는 길어지는 입시 생활을 지탱해주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습니다. 식사 준비, 시간 관리, 스트레스 케어, 실력 향상 전략까지. 딸의 삶에 저는 깊숙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딸이 대학원을 졸업했을 때 저는 마치 제가 대학원을 졸업한 것처럼 뿌듯했습니다. 딸이 전문직을 가지게 된 것도 좋은 배우자를 만나 강남 아파트 세 채를 가진 시댁으로 시집 보낸 것도 결국 저의 노력 덕분이라는 생각이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았습니다. 저는 딸에게 바랬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 쏟아부은 만큼 이제는 너도 우리를 조금은 도와줄 때가 되었지 않니? 하지만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된 기대라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남편이 퇴직하고 경제적으로 힘들어진 상황을 딸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았을 때 저는 조금의 배려, 조금의 도움 혹은 엄마 힘들지? 어떻게 도와드리면 좋을까라는 말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딸은 단호했습니다. 엄마,
요즘 누가 부모님한테 돈 주며 살아요. 우리도 애 키우고 대출 갚고 바빠요. 그리고 엄마는 강남자가 있잖아요. 그거 주택연금 하면 되죠. 그 말은 너무 정직했고 너무 현실적이었지만 저에게는 칼 같은 비수였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 살아온 세월이 이렇게 정리되는 거니? 엄마가 기대하는 마음을 갖는 게 그렇게 잘못된 거니? 저는 서운했고 서운함을 넘어서 서글펐습니다. 남편과 저는 퇴직 후 처음으로 현실적인 고민을 마주했습니다. 믿었던 딸이 돕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예상과는 다른 선택지를 만들어야만 했습니다. 저는 아파트를 팔아 경기도 외곽으로 이사하여 대출도 갚고 생활비 걱정도 없고 남편도 경비를 내려놓을 수 있고 나도 체면 걱정 없이 편히 사는 것을 택할지 아니면 소비 패턴을 줄이고 일부를 주택연금화하여 아파트는 지키고 체면도 지키고 지금처럼 계속 살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저에게 강남주부라는 정체성을 버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또 40년을 살아온 동네에서 아파트 팔았다는 말을 듣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이런 고민을 할수록 여태 물심양면 키워 시집 보낸 딸이 원망스러웠고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집에 와서 말했습니다. 엄마 힘들면 나한테 말해.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범위에서 도울게. 저는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딸에게 들은 말과 너무 달랐습니다. 아들은 제가 외면한 시간들을 묵묵히 견디며 자라왔습니다. 그 아이는 자신의 상처를 표면 위에 드러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 아들이 오히려 제 마음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엄마가 너한테 너무 못했어. 늘 누나만 보고 사느라 내가 많이 외로웠지? 엄마가 미안하다. 아들은 그냥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며칠 밤을 고민한 끝에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파트 팔자. 남편은 놀라면서도 한편으론 안도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래, 우리도 이제 편하게 살자. 남들 눈치 보느라 이렇게 살 순 없지. 아파트를 팔고 강남을 떠나는 건 내가 쌓아온 40년의 껍질을 벗는 일이었습니다. 제 마음 속에는 그 껍질 아래에서 한 번도 자신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은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 여자를 구해줘야 했습니다. 우리는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신경 쓰지 않았고 제가 중요하다고 여긴 체면은 사실 제 머릿속에만 존재했던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남편은 경비 일을 그만두고 저는 처음으로 주위의 시선에 눈치 보지 않고 지내게 되었습니다. 마치 당연하다는 듯 에르메스 스카프를 느슨하게 걸치고 샤넬 플랫백을 일상의 가방처럼 들고 다니는 강남주부들. 틈에서 더 이상 초라해 보이지 않기 위해 계절마다 발 빠르게 신상 컬렉션을 확인하고 유행 색상의 토트백과 구두를 챙기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은 동네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도 하고 작은 글쓰기 모임에도 나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강남을 떠났으니 속상하겠다. 하지만 저는 진심으로 말합니다.
아니요, 저는 이제야 제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리고 서운했던 딸이 그렇게 단호하게 말해줘서 더 결심을 굳히게 해준 것 같아 이제는 고맙습니다. 그때는 너무 섭섭하고 원망스러웠지만 지금은 역시 내가 딸을 똑똑하게 잘 키우긴 한 것 같은 뿌듯함이 듭니다. 이번 주에는 순둥순둥한 아들과 딸을 오라고 해서 집 앞 텃밭에 상추를 뜯어온 가족이 둘러앉아 삼겹살을 구워 먹을까 합니다.